자, 우리 오늘은 청약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우리가 청약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어? 내 인생에 청약이 잘 안 걸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오늘 내가 말하는 이 청약,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청약을 들으면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청약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청약은 로또다. 근데 진짜 로또야? 로또가 더 어려울 거야. 자, 로또의 당첨 확률은 800만 분의 1의 확률이야.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0.00001~2% 매우 극한의 확률이에요. 청약이 그 정도인가? 오늘 내가 여기서 소개할 게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 조건부 확률, 확률 통계 기대값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중학교 때도 사실 배웠어. 어떻게 알아? 우리 주사위에서 눈 1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1? 6분의 1. 동전은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런 거 되게 쉽게 배웠잖아. 여기서부터 나올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 가상으로 한번 청약의 사례를 만들자고. 땡땡 A 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세대수로 분양을 했어. 거기서 청약이 500세대가 나왔다고 해보자고. 1순위 당첨자에 이렇게 신청한 애가 15,000명이 돼 있어. 그러면 내 경쟁률은 몇 대 1? 30대 1이야. 와, 30대 1 빡세다. 물론 이것보다 더 심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경쟁률 30대 1 정도는 청약에서 흔히 보는 숫자잖아. 이것보다 낮은 경우도 많고 그럼 이 경쟁률 30대 1 엄청난 숫자 같죠? 이게 진짜 그런가? 확률로 따지면 한 30분의 1은 3.33% 정도 되겠지. 30번 중에 한 번 당첨되는 확률이야. 그럼 이게 그냥 이걸로만 이해해야 될까? 우선 로또랑 비교해보자. 아까 로또보다는 당첨 확률이 27만 배나 높아. 그러니까 청약은 로또다라고 말하면 로또한테 신뢰야. 그렇게 로또가 쉽지 않아. 청약은 로또보다 훨씬 쉬운 과정이야.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현실적으로 내가 10년 동안 청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청약이 안 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왜 이러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확률이 이렇게 똑같이 적용은 안 되잖아. 내가 주사위 6번 던지다고 다 1이 안 나오듯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야. 우리가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 때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배우거든?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외워. 조건부 확률은 내가 쉽게 말할게. 내가 전체 하나잖아. 전체의 범위를 어떠한 조건으로 줄이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얘기를 하면은 내가 주사위에서 1 나오는 확률에서 동전에서 앞면 나온 확률로 바꾸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전체를 줄였으니까. 경우의 수를 전체를 주사위는 6개였지. 동전을 오는 순간 뭐가 돼? 2개가 되잖아.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를 줄여버리는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말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되잖아. 근데 땡땡 고등학교 여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여학생이 고등학교로 범위가 줄잖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알았지? 그러면은 청약은 이게 뭐야? 조건부 확률이? 바로 가점제야. 청약 가점이 바로 전체 집합을 내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 가점을 받은 친구들이 더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그리고 청약 통장. 이게 바로 전체를 줄이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돼. 여러분 청약 통장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 하나라도 있는 게 좋아. 물론 거기에서 진짜 되고 안 되고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웬만하면 저축을 할 거면 청약 통장을 구우세요. 그래서 내가 그 조건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좀 깎아 나와야 내가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확률을 위해서 이거를 보는 거야. 수학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얘기야. 자, 이렇게 가점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건부를 잘 깎으면은 내가 주사위에서 하나 당첨될 확률 싸움을 하는지 동전에서 앞면 나올 확률 싸움을 하는지가 바뀌는 거잖아. 큰 변화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챙겨. 그 다음에 이제 말할 게 기대값이야. 기대값이 뭔가 단순하게 말하면 확률 곱하기 벌 돈이야. 돈이랑 연결된 개념이야. 자, 주사위는 기대값이 뭐냐면은 1이 1이고 2가 2고 3이 3이고 6이 6이라고 따지면 6분의 1 곱하기 1에서 다 더하면은 3.5가 기대값이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기대값은. 이해되지? 그래서 청약에 대한 기대값을 한번 로또랑 비교해보자고. 청약 아까 전에 있는데 얘가 분양을 5억 원에 했다고 할게. 청약을. 그랬는데 입주시 예상 시세가 6억 원이야. 보통 이 정도는 나니까. 그래서 시세 차익 1억 원 정도 있다고 할게. 근데 당첨률이 아까 3.3%지.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 333만 원이라는 거야. 333만 원이 뭔 돈인데요? 당신이 청약 한 번을 하면은 333만 원을 번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충격적이지 않아? 내가 청약이란 행동 하나에 333만 원을 번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된다니까. 그건 언제 말이 되는지 보여줄게. 로또는 반면에 상금 20억 원인데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야. 그러면은 기대값이 얼마야? 곱하면 245원이야. 근데 로또 한 장 사는데 얼마 들어? 1,000원 들지.
그럼 나는 기대값을 따지면 로또를 살 때마다 750원 쓰는 장사야. 근데 청약은 뭐야? 한 번 할 때마다 333만 원을 버는 행동이야. 큰 차이가 있어. 자, 흔한 오해가 있는 게 아니 왜 이게 33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로 나띵 아닙니까? 그게 흔한 오해고 우리가 3.3%를 10번 하면은 33%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조건부 확률 그리고 적어도 한 번 당첨될 확률 6건으로 적용을 하면은 내가 한 번을 했을 때 한 번 당첨될 확률하고 두 번을 했을 때 한 번 당첨될 확률 100번을 했을 때 한 번 당첨될 확률 1000번을 했을 때 한 번 당첨될 확률로 따지기 때문에 이 계산 수식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요 원리를 조금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은 10번 도전했을 때 한 번 당첨될 확률은 8.6%야. 내가 20번을 도전한다? 48.9%야. 아까 3.33%. 30번 63.6%, 50번을 하면은 81.2%야. 무슨 말이냐? 내가 50번을 도전하면은 그 중에 한 번 당첨될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야. 이게 무시 못할 숫자야. 50%를 돌파하는 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로그로 계산하면 한 20.5회. 그러니까 대략 20회, 21회 정도 하면은 50%를 돌파해. 자, 내가 청약 당첨될 확률이 3.33%였어요. 되게 낮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아파트 청약을 21번 하면은 동전 앞면 나오는 게임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연 4회 청약하면 5년이면 50% 확률에 도달한다는 건데 5년 동안 아파트를 꾸준히 청약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하면 돼. 이게 뭐였어? 우리가 배웠던 큰 수의 법칙이야. 내가 그때 카지노 사례에서도 얘기했지. 숫자가 크면 클수록 확률에 수렴한다. 청약은 이기는 싸움이라니까. 한 번 하면 무조건 333만 원 번다고 했잖아. 무슨 330만 원 벌어. 내가 안 되면 되지. 아니 싸움의 횟수가 많으면 진짜 무조건 333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번게 되는 거야. 내가 50번을 했잖아? 돈이 한 푼도 안 벌리다가 50번째에 당첨이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딱 돌이켜보면은, 50 나누기 횟수, 진짜 번 돈을 하면은 333만 원을 번 효과가 나온다고. 청약은 자주 꾸준히 하는 게 장땡이야.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고 돈을 버는 행동이야.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행 횟수가 부족한 거야. 10년을 했는데 당첨 안 됐다고 했어. 10년 동안 꾸준히 해서 했으면 한 40번쯤 됐고 40번이면 거의 100%의 수렴하거든? 그럼 그 사람은 언젠간 될 거야. 그러고 나서 기대값을 따져보면은 그래도 한 번 했을 때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번게 되는 거야, 계산이. 그러니까 청약을 해야 되는 거야. 청약은 언제까지 하냐?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번 거야. 자, 핵심을 말해줄게. 청약과 로또는 달라! 청약은 되는 돈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점을 통해서 무조건 전체를 깎아내서 조건부,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가야 돼. 그리고 기대 가치가 청약 무료인데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횟수를 넣어야 돼. 그리고 큰 수의 법칙 제일 중요하지. 될 때까지 하면 돼. 되는 순간 난 돈을 번 거야. 알겠지? 자, 내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게 많이 돼. 수학을 배웠던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은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많이 적용되는가 고민을 더 해보니까 부동산에 확실히 수학이 접목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감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횟수로 싸움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컨텐츠하고 특히 돈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한번 엮어보려고 해. 내가 특히 지금 현재 활동하는 지역이 대전이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모든 수학적 자료와 통계치와 부동산 한번 엮어보는 노력을 해보려고 해. 그렇게 되면은 이 교실법이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수학을 이렇게 써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나아가 많은 새로운 게 영감이 보이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컨셉 이제 완벽히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갔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한번 부동산과 연계된 수학 콘텐츠를 엮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